자, 우리가 이제 주성분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쭉 하면서 자, 첫 시간에는 주어와 목적어를 처리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있었던 보어 처리를 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중요도가 가장 높은 이 서술어를 처리하면서 주성분에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를 해볼게. 자, 일단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통사 구조, 이 문장의 구조 자체를 쥐고 흔들고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 성분이라고 했고, 자, 오늘은 그 중요도 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수업하는 거니까 좀 특히 신경 쓰고 자, 챙겨야 될 내용들 잘 챙겨가면서 수업 마무리 해보자고. 자, 그러면 서술어라고 하는 게 개념이 그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동사지 이거는. 배우고 왔고 그다음에 상태나 성질. 자, 이거는 형용사라고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자, 여러 번 되풀이 되지만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고 용언은 서술 기능을 가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어의 이 동작이나 작용 대신 주어의 상태나 성질 이것 등을 서술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자, 통사 구조 전체를 지배하는 성분이다. 자, 그래서 종류는 자,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어찌하다류에 그다음에 어떠하다류의 어떤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체언에다가 이다를 붙여서 자,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고 우리 배웠잖아. 서술격 조사, 격조사는 그 문장 성분이 되게 한다. 그럼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면 서술어가 되는 게 당연하겠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들을 좀 볼 건데 좀 파생된 것까지 자세히 보면 자, 용언이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인데 우리가 용언을 배울 때 어미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용언은 종결어미가 있고 연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다. 자, 품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종결형을 취하든 연결형을 취하든 아니면 전성형을 취하든 간에 자, 이것은 여전히 품사상으로는 용언이라는 얘기고 그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종결어미가 붙든 연결어미가 붙든 전성어미가 붙든 간에 그 자체의 서술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말이 달린다. 자, 종결형이지. 자, 동사고. 자, 푸르다. 이 푸르다 자체도 종결형이잖아. 자,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체연에 이다가 붙은 이 형태도. 이건 전부 다 종결형인데 종결형은 당연한 거고 근데 어간의 연결어미. 자, 눈이 많이 내리는데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 눈이라고 한 주어가 내린다라고 한 동작에 관련된 얘기니까 자, 이것도 연결어미를 취하고 있지만 어떤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인 거고. 전성어미, 마음이 고운. 자, 관형사형이네. 철수가 합격했음. 명사형이지.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자, 부사형이야. 그렇지만 자, 마음이 곱다. 그 다음에 철수가 합격하다. 그 다음에 밤이 새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이 밑줄 친 고운이나 합격했음이나 내지는 그 새도록이 그대로 서술 기능을 담당하는 용언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은 뒤에 가서 견문장 할 때 지겹도록 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서술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은 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장 성분을 담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절은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 그러면 크다가 서술어인데 1차적인 주어는 키가야. 자, 그럼 키가 크다가 주술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절을 형성하고 이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서술절도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 이것도 우리가 용언 배울 때 중요시 했던 건데 본용언과 보조용언 이 자체가 본용어는 실질적 의미를 담고 서술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지만 자, 기억나지? 보조용어는 실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뒤에 붙어서 본용어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용언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본용어과 보조용언이 결합된 형태는 자, 단어로서는 두 개의 용언이야. 자, 단어로서는 두 개의 단어지만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거야. 자,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야.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자, 단어상으로는 자, 이 예문에 보면 먹다, 씹다 두 개의 단어로 돼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각각의 서술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뒤에 있는 씹다라는 보조용어는 앞에 있는 본용어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먹고 싶다 전체가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비교를 하면 자, 본용어과 본용어의 결합일 때는 우리 이때는 자,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고 자,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것이 본용어이고 어떤 서술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게 아니라 본용어과 본용어일 때는 각각의 서술어 그러니까 두 개의 서술어로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본용어과 본용어의 결합인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결합인지 저 숙제를 잘하고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결합일 때는 그 전체가 각각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우리가 작용을 한다. 자, 이거는 꼭 챙겨놔야 돼. 자, 여기까지는 동사 형용사와 관련된 얘기였다면 이제 밑에 서술격 조사와 관련된 건데 자, 체언에 이다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여기에 체언과 이다 사이에 이렇게 보조사가 포함돼도 이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형. 자, 넘어서, 넘다라는 말에 넘다, 넘고, 넘지, 넘어서 활용형이잖아. 근데 그 활용형 뒤에 이다를 붙여도 이것도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부사어. 제주도에서. 자, 부사어인데 이거는 부사 자체가 아니라 체언에 이 부사격 조사에서를 붙인 거거든. 근데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부사어가 되잖아. 근데 이 덩어리에 부사어 덩어리 뒤에도 이다를 붙여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문장. 자, 내가 좋아하느냐. 자, 내가 좋아하다라는 말에 이 문장에 이다가 붙어서 그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체언에 이다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크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과정에 보조사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활용형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자, 부사어나 문장 뒤에도 이다가 붙어서 일단 이다라고 하는 건 서술격 조사니까 이 이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서술어가 되는 말이다. 자, 이렇게 숙지해 두면 될 것 같아. 자, 7번은 큰 의미는 없는데, 자, 명사만으로 된 서술어라고 했는데, 자, 철수가 1등으로 합격, 그 다음에 등반 동아리가 정상을 정복, 이렇게 명사인데 끄트머리에 서술성을 띠면서 그냥 명사로 끝났어. 근데 이 말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다라는 말이나 접사하다라는 말이 붙었는데 원래는 정복하다고 합격 이다인데 그 중에 이다나 하다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것들도 서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요 정도만 숙지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몇 번 했기도 했었고, 자,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서 그걸 먼저 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 짓는 거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 자릿수라 그래. 근데 이게 아주 거창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문법적인 문장이 안 되는 자연스러운 문장, 그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최소한의 문장 개수, 이거를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라 그래. 어떤 문장에 빠지게 돼서 문장 성립이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문장이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수식어구를 많이 넣어서 거창한 문장을 만들 때 성분 개수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자, 문장이 성립된다, 문제 없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 성립하는 과정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그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술어 자릿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서술어 자릿수는 자, 한 자리라고 부르고 두 자리라고 부르고 세 자리라고 불러. 그럼 아까 전에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이 자,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느냐 그랬으니까 요거는 한 개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요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요건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문장이란 걸 배웠지. 자, 이제 배웠던 걸 다 종합해 볼게. 자, 문장이란 걸 배웠는데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한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냐면 주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두 자리라면 주어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세 자리라면 주어 외에 두 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어쨌든 문장이 되기 위해선 주어와 서술어가 관계가 맺어야 되니까 그 서술어 자릿수가 한 개라고 한다는 것은 100% 그건 주어란 얘기인 거고, 두 자리, 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하고 두 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럼 한 자리 서술어는 주로 자동사나 자, 형용사야. 자, 형용사가 때로는 자릿수가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세 자리까지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들이 꽤 많어. 자, 그리고 자동사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품사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동작의 미침이 주어에만 미치는 것. 자, 근데 이 자동사도 아주 불완전하게 특이하게 주어가 있어도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우리 그때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걸 동사 수업할 때 봤거든. 이거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면 그 수업을 다시 봐야 돼. 자, 근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을 더 요구할 때도 있긴 하지만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예문에 보면 이 가로 속에 있는 말들은 없어도 되는 말이야. 수식하는 말이니까 없어도 되는 말들이거든. 자, 가로는 고려하지 말고 봐. 자, 피었다. 자, 자동사야. 근데 뭐가 피었냐면 코스모스가 핀 거야. 이게 주어지. 그러면 이 피다라는 서술어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주어 하나만 있으면 문장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름답게가 있으면 의미가 더 보충되고 확장되고 더 구체적이어서 좋아지긴 하지만 없다고 문장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이루는 그 문장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문장 개수가 자릿수니까. 자, 형용사 아름답다도 자,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렇게 주어 한 자리만 나와도 문장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럴 때 자신을 제외한, 서술어가 자신을 제외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자, 이건 한 개씩만 필요한 거니까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두 자리 서술어인데 이 두 자리 서술어에도 당연히 이렇게 주어는 포함이 돼. 주어는 포함이 되는데 주어 외에 목적어, 주어 외에 보어, 주어 외에 부사어. 자, 이렇게 하나씩이 더 들어가는 건데, 자, 타동사. 자, 이것도 우리 동사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동작의 미침이 주어 외에 그 목적어까지 해당이 되는 것을 타동사라고 했거든. 그러면 타동사의 특성이 주어 외에 목적어도 영향을 끼치니까 주어만 있으면 안 되고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읽다 같은 경우에 보면 읽다는 동사, 타동사인데 자, 누가 읽었는지. 자, 철수는 읽었다. 그러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잖아. 자, 그럼 뭘 읽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해. 그래서 그 문장 성분이 목적어고. 자, 을을 붙었지. 자, 목적어고 그 목적어까지가 있어야 문장이 최소한 완결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철수는 이라는 주어와 책을 이라는 두 자리를 필요로 한다. 자, 그다음에 보어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어 배웠잖아.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딱 두 단어밖에 없었어. 되다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다나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서술어 자리에 놓이게 되면 자, 누가에 해당되는 주어와 자, 무엇이에 해당되는 보어가 필요하다. 자, 되었다라는 서술어를 보면 자, 철수가 된 거야. 근데 철수가 됐어 라는 말이면 뭐가 됐는데 라는 말이 충족이 돼야 문장 성립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됐어 라고 하는 복격조사를 취한 보어가 이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되다라는 말은 아니다도 마찬가지만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이 두 개의 문장 성분을 최소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동사. 위에 아까 전에 자동사 한 자리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동사 중에 우리 배웠잖아. 앞에서 동사 배울 때 불완전한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한 타동사가 있다고 배웠거든. 요 두 개가 거기와 관련된 얘기야. 자, 이 불완전한 자동사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데 특이하게 부사어까지를 필요로 해. 자, 향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향하다란 뭐 향한다, 뭐 향하고 있다 이렇게 동사야. 그런데 얘는 나는 향했어. 이러면 그 자체로 완전하게 문장 성립이 안 돼. 그러면 향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향했는데 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사어고, 이 부사어가 지금 향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문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동사, 불완전한 자동사가 왔을 때는 나라고 하는 주어와 그 다음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의 문장 성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요동사, 주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상대말, 받다, 뭐 빌리다, 그 다음에 삼다, 여기다, 이런 단어들. 이건 타동사인데 이 타동사가 좀 특이하게 주어와 목적으로만 완결되지 못하고 특이하게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부사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타동사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불완전한 타동사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러면 타동사니까 일단 주어와 목적어는 있어야 돼.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란 두 자리는 갖춰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부사어까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거지. 자, 삼다 봐봐. 삼다. 자, 누가 삼았냐면 내가 삼았고, 자, 그러면 나는 삼았어. 안 되지. 나는 그녀를 삼았어. 근데 그래도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그녀를 뭐로 삼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달로라고 하는 부사어까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까지 이렇게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자릿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어떤 문법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최소한 그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느냐, 그 문장 성분의 개수를 자릿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자,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까지를 인정한다. 자, 요거는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해둬야 돼. 자, 그런데 이 자릿수가 고정된 게 아니라 동일한 단어인데 그 동일한 단어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릿수를 달리할 때가 있어. 그걸 자릿수의 이동, 그리고 자릿수의 전성, 자릿수의 전성이란 말도 쓰고 자릿수의 이동이란 말로도 써. 자릿수의 어떤 바뀜, 뭐 이런 말도 쓰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자릿수의 이동이란 말. 자, 그러면 자릿수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지금 가로친 건 밑에 표에서도 마찬가지야. 가로친 거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말이야. 그런데 논다라는 말은 자, 자동사야.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주어만 있으면 돼. 아이들이 논다, 이것만으로 온전한 문장이 돼. 그런데 자, 이때 논다는 보면 아이들이 노는데 유치를 노는 거야. 이때 유출 논다에 쓰였을 때 논다는 원래 같은 단어에서 쓰여진 단어거든. 근데 유출 논다라고 했을 땐 이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문장을 성립하는데.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는 아이들이 논다,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이들이 유출 논다라고 하는 자, 한 자리의 그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는 거지. 목적어까지. 그래서 이때는 한 자리인데 이때는 두 자리로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멈추다도 마찬가지야. 차가 멈췄다라고 말하면 차가라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거든. 근데 경찰이 차를 멈추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때는 경찰이라는 주어가 차를이라는 목적어까지를 포함하는 두 자리가 되는 거지. 자, 한 자리 서술이었던 것이 두 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형용사 밝다도 원래 다리 밝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다리 밝다라고 쓰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나는 서울지리에 밝다라는 말 쓰면 이 밝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는이라는 주어와 서울지리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붙은 부사어까지를 필요로 해서 자릿수를 한 자리였던 것이 두 자리로 이렇게 자릿수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자, 나는 단순하게 그녀를 생각한다라는 의미에 썼을 때는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하는 대상인 주어와 목적어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녀를 무엇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때는 내가 그녀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가 꼭 나와줘야 돼. 천사로 생각한다, 내지는 뭐 악마로 생각한다, 내지는 뭐 친구로 생각한다, 애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 문장의 성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자릿수에 대한 개념과 그 자릿수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주성분에 관련된 4개의 문장 성분에 관련된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개를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주성분은 모두 필수 성분이야. 자, 그런데 이 필수 성분이라 말하는 주성분들의 어떤 특징점들을 잘 복습하고 숙제를 잘해서 너희들이 이 주성분에 관련된 어떤 내용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복습 철저히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속 성분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거니까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달아나지 않게끔 복습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할 때 다시 볼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